오케이. 집합부터 시작을 할게. 처음에 이제 집합과 원소라고 해서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용어랑 이제 뭐 정의, 그런 거, 그리고 그 기호 같은 거, 새로운 기호, 그런 것들 배우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 처음에. 일단 보면은 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뭐 저기 나와 있는데, 그냥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의 약수, 8의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를 하면 대상이 명확하잖아. 맞지? 뭐 있냐? 1, 2, 4, 8. 이렇게 4개 있지, 그지? 이런 걸 집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걸 8의 양의 약수를 만족하는 애들을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괄호로 이렇게 묶은 거. 이런 걸 집합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대상이 명확한 거야 돼. 대상이 명확한 거.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요거를 우리가 보통 대문자 A, B,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집합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 A, 뭐 대문자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이 숫자들 있지, 1, 2, 4, 8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얘기해. 원소. 오케이? 어렵지 않지? 원소. 그래서 원소를 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소문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집합 안에 뭐 어떤 원소가 한 3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냥 뭐 A, B, C 3개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 A, B, C가 뭔지 몰라도 그냥 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지금 같은 경우는 8의 양의 약수라는 정확한 정확한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숫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이제 이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호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삼지창을 사용해서 표시를 할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그냥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는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5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그냥 짝대기 그으면 돼. 이 삼지창에다가 짝대기 하나 찍 이렇게 그어주면 돼. 됐지? 이런 게 이제 그 기호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야 이거. 원소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표현. 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볼게.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총 3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원소 나열법. 그냥 말 그대로 뭐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원소를 그냥 대놓고 다 나열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 2, 4, 8 있잖아. 이런 걸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다 써주는 거. 이해하지? 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면 3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해볼게. 자, 이 3의 양의 배수라는 것도 대상은 명확하잖아. 그럼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집합을 내가 그냥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B에 뭘 쓰면 되는 거야? 3, 그 다음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지. 근데 3의 양의 배수는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뒤에 땡땡땡이라고 이제 점 3개를 이제 적어주면 그냥 이 규칙대로 쭉 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괄호로 닫아주고. 됐지?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나열을 하는 거, 이런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야? 조건제시법이라고 나왔지. 자, 이것도 그냥 요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비집합이라는 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x가 3의 양의 배수다. 이런 게 조건 제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괄호는 똑같이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 비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 원소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원소의 형태.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발을 하나 적어주고, 이건 조건 제시법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야.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x바 써주고, 그 다음 이 x가 3의 양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이게 일일이 다 해보면은 3, 6, 9, 12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걸 조건 제시법. 그러니까 바 뒤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리고 이런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사실 표현 방법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3의 양의 배수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3x 바 이건 원소의 형태라고 얘기했지, 그지? 원소의 형태가 3x란 얘기야. 3x 바 x는 x가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x가 자연수라는 거는 뭐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하지.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3. 2 대입하면 얼마야? 6. 3 대입하면 9.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법 그런 걸 많이 쓰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낫겠지. 그치?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이런 게 조건제시법. 그래서 지금 이 원소의 형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올 때 이 조건제시법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거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거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운 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집합 C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x 플러스 y 바, 그리고 x는 1, 2, 3, y는 4, 5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건 무슨 말일 것 같아?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1, 2, 3, 3개. y는 4, 5, 2개. 그럼 그걸 더한 결과가 원소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C의 원소, 집합 C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5. 그치? 1 더하기 4가 제일 작을 테니까 5. 맞아? 그 다음 6, 그 다음 7, 8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이런 게 이제 이 조건제시법에 대한 원소나열법이 되겠지. 됐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1 더하기 5가 1 더하기 4, 1 더하기 5가 6이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2 더하기 4도 6이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겹치는 숫자가 있으면 몇 번만 써주는 거야, 그냥? 한 번만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숫자나 문자가 있으면 한 번만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그림이야. 이 수학자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외국의 수학자들이 많잖아. 그지? 뭐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뭐 가우스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수학자들이 있는데 그 수학자들이 보통 이제 자기 업적을 좀 많이 남겨놓는 편이야. 여러 가지로. 피타고라스가 또 피타고라스 정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성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놨는데 벤이라는 수학자는 요거 하나 하고 죽었어. 요거 하나. 딱 요거 하나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요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B집합 같은 경우 있잖아. 요게 이제 3의 배수? 이거 좀 그러네. 보통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이제 원소가 무한히 많은 거는 표현을 잘 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유한계인 집합만 표현을 좀 해볼 텐데, 일단 A 같은 경우, 저기 지금 저 집합 A를 얘가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하면 그냥 1, 2, 4, 8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이런 그림이야.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 이해하지?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안에 이렇게 쉼표 이런 건 안 쓴다. 알지? 그냥 이렇게 원소만 그냥 다 쭉 써주면 끝이야. 됐지?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확실히 너네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3, 6, 9, 12 이렇게 숫자를 보는 거랑 그림으로 보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그림으로 보는 게 너네들이 좀 이해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뒤쪽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그림을 그려서 많이 푸니까 요것도 이제 좀 많이 해보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붙이는 게 있는데,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 그냥 뭐 원소의 개수? 여기 나와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첫 번째에서 A라는 집합을 8의 약수라고 해서 1, 2, 4, 8을 이렇게 썼잖아. 얘는 원소가 몇 개야? 4개지, 4개. 4개라는 걸 우리가 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셀 수 있는 그러니까 원소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해. 그냥 말 그대로 유한계다.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지금 B에 나와 있는 거, 요거 두 번째 나왔던 거 있잖아요. 요거 B집합, 3의 배수.
얘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는 없지. 몇 개 있는지 셀 수 없잖아.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몇 개냐고 물어보면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건 셀 수 없기 때문에 원소가 무한 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 별로 어렵지 않지? 그냥 이렇게 용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뭐 집합 C, 뭐 집합 C라는 거를 내가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괄호만 쳐주면 돼. 괄호만 쳐주고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얘기해. 자, 이거는 또 다른 기호가 하나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공집합이란 뜻이야. 이해하냐?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개수에 따라서 나누긴 하는데, 이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0개라는 얘기잖아. 근데 0개라는 것도 어찌됐건 셀 수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에 포함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요것도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유한집합에서 요거 얘기 안 했네. 유한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 개수를 우리가 기호로 또 뭐라고 쓸 거냐면 NA라는 기호를 쓸 거야. 이렇게. 요걸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렇게 해석하면 돼. 지금 같은 경우는 딱 4개니까 4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그러면 요 공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N 공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당연히 몇 개? 0개. 원소는 없으니까. 그치?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 집합을 그 자체로 그냥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얘도 마찬가지야. A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걸 대놓고 이렇게 다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 1, 2, 4, 8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4가지 이렇게 쓰면 돼. 이해하지? 그러면 너네가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 이런 거는 원소 몇 개? 몇 개? 한 개지, 한 개. 그치? 요 집합 괄호 안에 하나의 원소, 공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가 있는 거지. 이해하냐, 뭔 말인지? 됐어? 되지? 안 되냐? 여기 괄호 안에 지금 공집합 하나 들어갔잖아. 이거 자체가 원소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갔다는 건 그거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 원소로 들어간 거지. 됐어?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것도 너네 볼 거야.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숫자나 문자 이런 것만 넣는 거 보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1, 2 뭐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더 하드하게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좀 빡시게.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뭐야? 전체 괄호 안에 있는 거니까 뭐야? 이런 거 다. 이게 다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요건 나오면 좀 더 얘기해 줄게. 그래서 간단하게 A단계 조금만 살펴볼게. 자, 여기 1번부터 한번 보면, 다음 중 집합인 건 동그라미, 아닌 건 X를 써 넣으라고 나왔지. 7번, 1번은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야, 아니야? 아니지. 잘한다라는 거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치? 잘한다는 게 이제 뭐 주관적이지, 사실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아니고. 2번은 맞지? 신사고에 들어있는 알파벳의 모임. 정확하잖아. 그치? 저기 있는 것들 다 쓰면 되잖아. 그 다음 3번은 우리 반에서 키가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 아니지. 이것도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4번은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건 맞지? 이보다 작은 소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없는데 그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명확하다는 얘기지, 기준이. 그지?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집합 표시할 수 있는 거 뭐 찾아보고, 그 다음 요거는 뭐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11번, 12번도 마찬가지. 13번, 14번 같은 거, 이런 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사실 좀 연습이야, 연습을 좀 해보는 거야. 이런 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왜냐면 이게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선생님이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뭐 연습 겸 한번 해볼게. 13번은 뭐라고 하면 돼? X 바이 X 바 X는 자연수. 자연수라고 얘기해주면 되지. 사실 이게 제일 깔끔하지. 뭐 다른 표현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요거만큼 깔끔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14는 X 바 X는 5의 양의 배수라고 써주는 게 맞아. 정확하게 쓰려면. 그냥 단순히 5의 배수라고 하면 음수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0이랑 음수까지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의 배수라고 써주는 게 맞다. 이해하지?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 5x 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x에다 1부터 쭉 대입하면 저거랑 똑같이 나오니까 100까지네. 그지?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5의 그냥 양의 배수라고만 하면 무한집합인데 쟤 지금 끝이 있잖아. 100이잖아. 그럼 어디까지라고 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앞에. 얘 같은 경우는 그치 100 이하에 라는 말이 붙어주는 게 좋겠지. 100 이하의 x, 여기 붙어야지. 요렇게. x는 10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맞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x는 자연수라고 써주는 것보다 뭐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부등식으로 x는 1부터 100까지 20까지 그리고 x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맞지? 그러면 저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제시법을 표현해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15번 이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얘긴데 뭐 그냥 뭐 15번만 해볼까? 15번?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집합 A 뭐야? 1, 3, 5, 7, 9 5개 있겠지. 이렇게 쓰면 끝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그냥 해볼까? 20,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 그 다음 공집합이면 공을 쓰래. 일단 20번은 뭐야? 무, 21, 유, 그 다음 22, 공이지, 공. 0하고 1 사이엔 자연수가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건 무가 되겠지. 그지? 어렵지 않지? 너무 쉬운데? 니네 이거 한번 배웠나? 배웠냐? 네. 그래? 그럼 개 쉽겠네. 그럼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겠는데? 그 다음에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 일단 정의 자체가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나와 있는 게 이제 A, B에 대해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A가 B에 포함된다. 대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A의 모든 원소가 이쪽에 다 들어가야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만약에 1, 2라고 하고 그 다음 집합 B를 1, 2, 4라고 하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 이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만약에 하나라도 이 새끼가 3이 하나 또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부분집합이 안 되면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 짝대기 하나 그려주면 돼. 됐냐?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개념들이랑 같이 섞여서 나오면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정의 자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이거랑 좀 비슷해. 너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잖아. 뭐가 있어? A가 0 되면 안 된다는 조건. 이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잖아.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쉬운 조건인데 맨날 까먹어서 맨날 틀리잖아. 너네. 맞지? 그런 거랑 좀 비슷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근데 좀 이제 까먹으면 이제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 그런 내용이야. 얘도 좀 그런 거랑 비슷해. 이해하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지창을 사용을 하고 아까 원소 같은 경우는 뭘 썼어? 삼지창 썼잖아. 그래? 그거의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이제 A의 1이라는 원소가 A 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지금 1이라는 그냥 원소 자체만 나왔기 때문에 삼지창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부분 집합으로 만약에 1, 2 요게 이제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집합 대 집합으로 얘기할 거면 이지창을 쓰는 게 맞아. 이해하지? 이렇게 써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원소면은 그냥 삼지창, 그 다음에 집합이면 이지창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괄호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걸로 구분을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원소랑 집합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하냐? 왜 내가 이걸 왜 내가 강조를 하고 있냐면, 니네 뒤쪽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를 가보면 이런 게 있어 있네. 역집합이라는 거 혹시 아냐? 들어봤냐 혹시? 발음이 안 되네. 멱집합. 멱집합. 멱살할 때 그 멱인데. 멱집합이라고 해서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얘기해. 그 정의 자체가 기호는 PA라고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 이거는 집합 A의 멱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해볼게. A라는 집합의 원소를 1,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의 부분 집합을 요 뒤에서 또 찾을 건데, 알고 있지 니네 이미? 이거 부분 집합 뭐 있냐? 이거의 부분 집합 1하고 그러니까 이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합들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1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니까 얘는 얘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 집합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뭐 있어? 2하고, 그 다음에 1, 2 이런 것도 가능하지. 그치?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공집합이라는 것도 공집합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집합 같은 경우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숫자에서 그냥 1 같은 느낌이야. 숫자에서 너네 3의 약수 이런 거 찾을 때 항상 포함되는 게 1이지. 3의 약수나 5의 약수, 약수 구할 때 항상 포함되는 게 1이잖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이렇게 4개가 나오거든. 그럼 요 4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PA라고 하는 거야. 요 4개를. 아까 잠깐 썼지? 이런 거. 이렇게. 됐냐? 그럼 여기서 잘 봐. 1은 PA의 부분 집합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그 하나 더 쳐야 돼. 그치? 그치. 하나 더 치던가. 맞아? 이게 지금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얘는 이 괄호까지 합쳐서 이거 자체가 뭐야? 요거 자체가 원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원소만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걸 만약에 이게 맞게 참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괄호를 또 한 번 쳐주던가 쳐줘서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뭘로 해야 돼? 이거를 삼지창으로 바꾸든가. 맞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괄호가 2개, 3개,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란 말이야.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고. 이해하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소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소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걸 원소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것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집합으로 표현돼 있으면 이런 부분 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찾아보면 된다고. 이해하지? 그래서 아무튼 부분 집합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부분 집합의 성질은 뭐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첫 번째는 A가 A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 집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아까 뭐 썼던 것처럼 지웠네. 여기서 1, 2, 3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어차피 1, 2, 3이라는 집합을 그냥 내가 또 하나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요것도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니까. 그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게 2번. 아까 얘기했었지, 그지? 그 다음 3번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가 C에 포함된다 라는 건데, 요건 그냥 당연한 얘기지. 1, 2라는 집합을 갖고 있는 A가 있고 1, 2, 4라는 집합을 갖고 있는 B가 있어. 그리고 C라는 집합을 1, 2, 4, 8,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일단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지? B가 C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A가 C에 포함되는 거 당연히 맞겠지. 그지? 여기에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나와. 옛날에 이거를 집합의 상등이라고 했었다. 집합의 상등. 집합의 상등, 그치? 상등 맞나? 상등이라 했었나? 아무튼 이런 용어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 안 해.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얘기해. 너네 앞에서도 옛날에 그 우리 1학기 때 그지? 지금 1학기지? 1학기 복소수 할 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기억하냐 혹시? 그 말 기억하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그런 거에서도 옛날에는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 상등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쓴다. 요게 이제 그 외래어래. 일본어 뭐 일본 옛날에 그 일제시대 그런 얘기라서 그래서 안 쓴대. 신기하지 않냐? 안 신기하냐? 신기해요. 영혼 1도 없어 이 새끼. 아니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나는 이제 계속 이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소소한 게 조금씩 바뀌더라고. 그래서 옛날엔 내가 맨날 상등 하다가 이렇게 이제 좀 용어가 바뀌니까 조금 나도 좀 어색해갖고 나 이런 게 좀 신기해갖고 나만 신기하지? 그래. 세대 차이. 응? 시대 차이. 세대 차이? 해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그냥 원소가 똑같으면 돼. 그냥 이거 뭐 간단해. 만약에 집합 A를 1, 2, 3이라고 해봐. 그리고 집합 B라는 것도 1, 2, 3이야. 그럼 둘이 원소가 똑같지? 그럼 같은 집합이야. 그래서 그걸 기호로는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당연히 다르면 A랑 B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하지? 뭐 별거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진부분 집합. 그러니까 요거랑 요 부분 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 요걸 이제 섞어서 나오는 게 진부분 집합인데 사실 니네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이잖아. 부분. 말 그대로. 내 일부분이라고 하면 나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내 팔 한 덩어리, 다리 한 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분이란 말이야. 부분이라는 건. 그래서 진짜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집합 중에 아까 내가 이제 서로 같은 거,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 있는 뭐야 이거, 요 둘이 똑같으니까 얘도 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진짜 부분 집합, 말 그대로 진짜 부분만 얘기하는 거는 요걸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집합 A의 원소가 1, 2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총 4개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4개 나왔지. 맞아? 그럼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이거 빼고 나머지 3개. 요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X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X가 A랑 다른 거. 이때 이 X, 집합 X를 우리가 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표현. 너네 그 앞에서도 좀 몇 번 해봐서 알겠지만, 저번에 그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fx를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 했지? x는 2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의미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너네가 이제 학년을 조금씩 올라갈수록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니네가 이걸 보고 아 이건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요 말 자체가 아 진부분 집합 찾아라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했지?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끝이야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이제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집합 A를 뭐 1, 2, 3이라고 해볼까? 자, 이거의 부분 집합을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하나씩 한번 그냥 써볼게. 일단 처음에 공집합이 들어가지, 그치? 공집합 쓰고 시작할게. 그 다음은 1 하나, 맞지? 그 다음 2도 되고, 그 다음 3도 되고, 그 다음에
1, 2도 되고 1, 3도 되고 2, 3도 가능하지. 그 다음에 1, 2, 3 가능하지. 이렇게 몇 개야 총? 8개. 맞아. 8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부분집합을 전부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 구해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이야 사실 원소가 꼴라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찾는데 오래 걸리진 않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이게 원소가 1, 2, 3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 10개의 원소가 있대. 그럼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찾기보다는 이제 이거의 개수만을 알려고 하는 건데, 이 몇 개인지만 알려고 하는 건데, 그거 찾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을 찾을 때 일단 집합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집합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원소가 1하고 2하고 3 3개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집합 안에, 그러니까 요런 집합을 내가 지금 써놓은 걸 보면 1이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1이 들어가 있는 집합들이 있고, 그 다음 1이 안 들어가 있는 집합들이 있잖아. 맞아? 그리고 마찬가지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집합들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집합을 만들었을 때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 하나에 일단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마찬가지 2도 똑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럼 3도 마찬가지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런 것들 결정을 할 때 1, 2, 3을 다 동시에 결정을 하는 거지. 그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동시에 결정하잖아. 얘 같은 경우는 1, 3이 안 들어간 거고 2가 들어간 거라고 결정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결정되니까 이것들을 싹 다 이제 곱해서 계산하면 2의 세제곱까지 해서 8개가 나오겠지. 됐냐? 그래서 경우의 수 쪽으로 생각하면 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2가지씩 해서. 그럼 마찬가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각 원소마다 경우의 수는 다 2가지씩 있는 거지. 맞아? 그럼 결국 2의 몇 제곱까지라고 쓸 수 있냐? 2의 10제곱까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 그래서 2의 10제곱까지를 계산하면 얼마야? 1024가지가 되겠지. 보통 2의 10제곱까지는 외우지? 보통 외우고 다녀 이런 건. 알았지? 너네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했잖아. 그럼 보통 2의 10제곱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외워. 알았지? 보통 2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10제곱까지는 보통 외워. 그런 편이야. 3 같은 경우도 3의 거듭제곱에서 한 4제곱, 5제곱 정도까지는 좀 외우는 편이고. 됐냐?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의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총 102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분모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숫자는 다 2가지씩 있는 거니까 2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들어가는 건 뭐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을 하면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거지. 됐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뭐 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냥 두 번째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자,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2의 N제곱에서 뭘 빼면 돼? 그냥 하나 빼면 되지. 개수니까. 그치? 자기 자신 하나 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뭐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요 위에 있는 집합에서 여기서 해볼까? 여기서 해볼게, 여기서. 자, 여기 지금 집합 A가 1, 2, 3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1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1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 집합 지금 대충 다 써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오지. 맞아? 그럼 이 4가지를 그냥 세소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어떻게 계산할지 그거를 이제 고민할 건데 1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1을 미리 이제 넣어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미리 뽑아서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버리면 되지. 그치? 이미 끝났잖아. 넣어놨으니까 이제 끝났잖아. 그럼 나머지 2랑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원소가 2개 남았으니까.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4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요 2의 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전체 원소가 총 3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그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 1개를 빼서 2의 제곱까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는? 2에 전체 원소의 개수 n개에서 몇 개 빼면 돼? 3개를 빼면 되지. 그리고 이 빼는 건 지수에다 빼는 거다 당연히. 이해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원소 R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2의 n-R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다음 4번째는 이번엔 특정 원소를 제외하는 거야. 이번엔 포함하는 게 아니라 특정 원소를 제외. 그럼 이건 그냥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그냥 버리면 되잖아.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이제 1이라는 원소를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1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1을 버리고 그냥 아예 애초에 버려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만들면 2의 제곱까지니까 4가지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2의 원래 원소가 3개였는데 특정 원소 1이라는 원소 1개를 버렸으니까 빼기 1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얘랑 어때? 똑같아. 의미는 조금 다른데 반드시 포함과 반드시 제외. 이거 의미는 좀 다른데 근데 계산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 만약에 특정 원소 m개를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은 2의 n-m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됐지?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이 같이 나올 수도 있어. 당연히 특정 원소는 포함하면서 또 다른 특정 원소는 제외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빼면 되지. n-r제곱 이런 식으로. 됐어? 합쳐서 나왔을 때 그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해하냐? 그치? 그 다음에 자 다른 거는 뭐 A단계 잠깐 간단하게 좀 볼게. 27번부터 좀 잠깐만 보면 자 지금 두 집합 x, y에 대해서 포함관계를 저 부분집합 기호로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나왔는데 27번은 x가 3의 양의 배수고 y는 이제 6의 양의 배수.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y가 x에 포함되지. 그치? 지금 3이 더 작아. 숫자 자체는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x라는 집합의 원수를 잘 살펴보면 3, 6, 9, 12, 15, 18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y 같은 경우는 6하고 12하고 18 이런 식으로 좀 더 간격이 더 크지. 얘보다 요렇게 있는 게 y잖아. 그럼 당연히 x가 더 많겠지. 원소를 많이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y의 모든 원소가 x에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기호로 써주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28번 정사각형 마름모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지? 정사각형 마름모 x가 y? 진짜? x가 y야? y가 있어. x가 y야. 그치? x가 y. 정사각형의 마름모에 들어가지. 자, 사각형을 보면 너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사각형. 자, 사각형 안에 벤다이어그램 같은 거로 좀 그려볼게. 뭐 있어? 사다리꼴 있어. 네, 사다리꼴. 자, 이 사다리꼴 안에 뭐 있어? 평행사면형이 있지. 평사.
그리고 이쪽쯤에 뭐 있어? 등사 있어, 등사. 등사가 뭐야? 등변사대꼴. 오케이? 그 다음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 있고, 맞아? 그 다음에 마름모 있지.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 뭐 있어? 정사각형 있지. 됐어? 이거 그려놔. 까먹었잖아, 내. 알고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9, 30이나 이런 건 뭐 너네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별로, 이건 직접 다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집합을, 부분 집합을 다 한번 구해보는 거니까, 아까 했던 대로 그냥 하나하나씩 다 계산해보면 될 거고, 별로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거는 35번에 부분 집합은 뭐 나와? 몇 개 나와? 35번은? 부분 집합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어떻게 2개? 오! 공집합하고 또 괄호 치고 공집합 이런 것도 2개 나오지. 그지? 둘이 다른 거지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거 자체가 집합 표시다. 얘는 괄호가 없어도 얘는 이제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이거니까. 요거 말고는 별로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나머지는 이건 뭐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43번도 마찬가지 개 쉬워. 뭐 이것도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개 쉽지. 너무 쉽다. 대표용 하나씩 볼게. 어렵지 않아. 자, 1번부터 48번부터 볼게. 다음 중 집합인 걸 찾으래. 1번 맞아 아니야? 아니야. 기준이 애매하지. 2번은 아니야 애매해. 3번 아니야 애매해. 4번 애매해. 5번 맞지. 5번 그치? 5번이 답이겠지. 너무 쉽지? 그 다음에 50번 자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하고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걸 찾으래. 그리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 무리수 얘기 그러니까 허수 얘기하는 거죠. 허수. 일단 1번은 루트 2는 무리수지. 맞아? 루트 2가 무리수잖아. 무리수가 지금 R에 포함되지 않는데 R의 원수가 아니래. 맞아? 아니지. R이 뭔데? R은 실수잖아. 실수 안에 뭐가 있어? 무리수하고 요 안에 무리수하고 유리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맞지. 그리고 요 유리수 안에 또 정수하고 뭐 있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고 정수 안에 양의 정수 있고 0 있고 음의 정수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실수의 반대편에 허수 있고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잖아. 맞지? 요걸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럼 2번은 I가 R에 포함된대. 맞아? 아니지. I는 허수잖아. 근데 R은 실수니까 당연히 아니지. 2번 아니야. 3번은 맞는 거지. I 4제곱이 얼마야? 1이잖아. 1. 1은 실수가 맞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지. 3번이 답이겠지. 나머지는 다 틀리고.
그 다음에 52.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걸 찾으시오. 뭐냐 이거? 15의 양의 약수지. 1, 3, 5, 15면 그치? 그래서 3번이 답이겠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내가 뭐 해줄 필요가 없는데. 56번 유한집합 1번 돼 안 돼? 안 돼. 그치? 2번은 안 되지. n이 자연수니까 n이 1부터잖아. n이 자연수라는 것 자체가 1부터 쭉 이제 무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기다 대입했을 때도 무한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안 되겠지. 3번은 3번 가능하지.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야? 1 아니야? 1? 1밖에 없잖아. 원래 가장 작다는 거는 하나야, 하나.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키가 가장 큰 애들의 모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이상하지. 가장 크다는 건 제일 큰 놈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애들의 모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한 명인데 그걸 이제 복수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냥 하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유한집합이 맞겠지. 그래서 4번은 부동식으로 나오니까 부동식이니까 범위로 나오는데 거기서 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무수히 많잖아.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5번도 A, B가 딱히 뭐 별 말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저런 경우는 이제 실수라고 생각해서 무수히 많은 숫자가 나오겠지. 그래서 유한집합이라는 건 3번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59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NB-NA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일단 원소나열법으로 다 써봐도 되고 사실 그냥 바로 판단할 수도 있긴 하지. n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나오겠어? 5개 나오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5개라는 얘기니까 그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원소잖아. 그럼 당연히 이 원소도 몇 개 있겠어? 5개 있겠지. 그러니까 굳이 나열 안 해봐도 한 5개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지. 그래?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는 몇 개 있어? 9개 있잖아. 11부터 99까지. 그럼 마찬가지 그거 자체가 이제 원소니까 B는 9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9개에서 5개 빼는 거니까 4 나오겠지. 4.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63번 자, 집합 A, B, C에 대해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자, 기억 B가 A에 포함된대. 맞아 아니야? 자, 틀렸지?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할 때는 3지창으로 쓰든가 B가 원소니까 그지? 아니면 B에다가 괄호를 쳐주든가 이렇게 해서 집합으로 만들어서 집합의 표현 방법인 2지창으로 쓰든가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지금. 니은은 D가 이제 원소인데 이 D라는 원소가 A에 안 들어간다. 맞는 말이잖아.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거. 디귿은 아니지. 요것도 맞게 하려면 괄호를 없애서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요거 3지창을 2지창으로 바꾸든가 그치? 그러니까 틀렸고 리을은? 리을은 맞는 거지. 잘 표현했지. 집합으로 표현했고 2지창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미음은? 미음 맞지? A의 모든 원소가 저 A, B, C, D에 다 들어가니까 그치? 맞는 말이야. 그래서 미음도 맞겠지.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리을, 미음 3개 나오겠지. 3개. 그 다음에 7번. 자, 67번. 자, X는 원소나열법 -1, 0, 1 3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는 저 사이의 정수. 그럼 Y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뭐야? Y는 뭐야, Y? 0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는 0밖에 없잖아. 그 다음 Z는 이거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집합 X의 원소란 얘기지. 당연히 X에 들어가는 X라는 건 원소란 얘기야. X의 원소 요거 3개 그거의 절대값 씌운 게 Z의 원소겠지. -1의 절대값 씌워봤자 1이고 1의 절대값 씌워도 1이고 0에 씌우면 0이니까 Z는 0일이겠지. 됐어? 그러면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일단 Y가 Z에 들어가지. 그리고 Z는 어디 들어가? X에 들어가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아, 쉽네. 너무 쉬운가?
그 다음 70번. 자, 이제 부동식. 요거 부동식 되게 잘 나온다. 집합이랑 이제 많이 이제 섞어서 나오는데, 일단 A가 0부터 3까지래. 뭐 부동식 나왔으니까 그래프, 이게 수직선 좀 그려볼게. 0보다 크거나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A. 그 다음에 B는 A보다 크고 2A 플러스 9보다 작은데,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건, 당연히 B라는 그 부동식은 A를 전부 잡아먹고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야 이제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일단 A가 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건 알겠어. 같아도 되나? 같아도 되지? 그 다음에 3이 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알겠어. 같아도 되나? 안 되지? 그치? 같게 되면은 얘는 3을 포함하는데 얘는 3을 포함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치?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같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A가 0 이하. 그 다음에 이거는 2A 9 넘기면 마이너스 6 초과니까 A는 마이너스 3 초과.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3 초과 0 이하. 요게 답이 되겠지. 정수 몇 개? 3개 나오겠지. 3개. 자, 그 다음에 74번.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래. 아, 이거는 다 구해야 되니까 개수 찾는 게 아니라 다 구해야 되니까 다 써봐야지 뭐. 일단 n이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n이 1 이상 5 이하인 소수래. 뭐 있어? 그럼 n은 2, 1, 2하고 3하고 5. 그치? 2, 3, 5. 너 눈 존나 빨개 지금? 아이고냐? 레이저 존나 쏘고 있네. 2, 3, 5. 눈병 아니야? 그럼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5 대입하면 되지. 뭐야?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7. 5 대입하면 13이냐? 이렇게. 맞냐? 15에서 2. 맞네, 그치? 그럼 이거 부분 집합 몇 개 나오겠어? 8개 나오겠지. 그거 다 쓰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자, 이것도 사실 근데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왜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어렵거든. 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야, 얘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그렇게 경우가 많진 않거든. 지금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 했기 때문에 원소가 전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잘 보면 A 같은 경우는 3을 정확히 알고 있고, 여기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하고 4를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얘만 몰라. 근데 같으려면 당연히 얘가 뭐 돼야 돼? 3 돼야지.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명확하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가 3 되는 경우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얘가 얘 되고, 그 다음 얘가 얘 되고, 막 이런 거 하나씩 다 따져야 돼. 되게 좀 많이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조금 어려워.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게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풀기 쉽잖아. 그래서 뭐 대표 요약이 나왔긴 한데, 아무튼 뭐 넘겨보면, 3일 마이너스 플러스라 해서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그럼 두 개를 다 대입을 해보는 거지. 첫 번째는 A가 3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3 대입하면 집합 A는 뭐야? 6하고 8하고 3이야. 안 되지, 당연히. B랑 안 맞지. 그래서 아니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집합 A는 마이너스 2와 4와 3이니까 이게 맞겠네. 그치? 마이너스 2 있고 4 있고 3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맞겠지. 그 다음에 11번? 83번.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64개이고,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7개일 때, NA와 NB,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래. 일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그 부분 집합의 개수가 64개래. 근데 64라는 건 뭐야?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지. 그럼 원소 몇 개라는 얘기야? 6개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NA가 6이고. 그 다음에 B의 진 부분 집합이 127이래. 근데 진 부분 집합 구하는 방법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요게 127개란 얘기니까 결국 2의 n제곱이 128가지란 얘기잖아. 그럼 n 값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7. 7개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요 둘이 더하면 되지. 그래서 13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86번. 자, 이게 지금 나와있지, 여기. A가 18의 양의 약수니까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다 써보면
1, 2, 3, 6, 9, 18 이렇게 나오잖아. 맞냐? 그치? 그리고 이제 x가 a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x가 a가 아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진부분 집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거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 그러면 일단 뭐 x라는 집합 안에 1, 2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네 이제 버리고 나머지 것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2에 4제곱까지지. 맞아?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근데 요 2의 4제곱까지 안에는 당연히 3, 6, 9, 18이 다 들어가 있는 요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뭔데? 요게 A니까 진부분 집합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빼줘야지. 이해하냐? 그래서 15개로 계산해야지. 그치? 이 유형 몇 개 있냐? 아, 그래? 딱 2개 하고 싶게. 자, 89번. 자, 두 집합 A, B가 나와 있는데, A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뭐야, 이거?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어떻게 돼? 5하고 2 나오지, 그지? 그냥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솔직히, 이제 2차 방정식 사실 눈으로 이제 다 풀리잖아, 솔직히. 그치? 5, 2. 딱 2개 나와. 그 다음 B는 양의 약수, 20의 양의 약수 뭐 있어? 1, 2, 4, 5, 10, 20. 6개 있지. 자, 여기서 A가 X에 포함되고 X가 B에 포함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야. 반드시 포함한다는 얘기잖아. X라는 집합 안에 반드시 5하고 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A가 X에 들어가려면. 맞지? 그러니까 2랑 5를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지. 맞지? 그럼 2, 5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버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까지. 16가지가 답이겠지. 그치? 자, 그 다음 93번. 집합 A. A도 이번에도 조건지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대놓고 쓸 수 있잖아. K가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부터 6까지. 그리고 X는 3K니까.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6, 9, 12, 15, 18. 이렇게 나오지. 6개 나오지.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아까랑 좀 달라. 3하고 6이 동시에 들어가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집합에 3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6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3하고 6이 동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3 또는 6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 3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라고 쓸 수 있지? 3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5제곱까지지. 그 다음에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똑같이 2의 5제곱까지잖아. 맞아? 근데 이거 둘을 그럼 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을 하면 되는데 근데 당연히 이 2의 5제곱까지라는 거 안에는 3이 반드시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6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 맞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6이 반드시 포함된 상태에서 3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3이 들어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에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겹치는 거는 3하고 6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겹치는 거지. 그걸 지금 여기랑 여기서 2번을 센 거잖아. 여기서도 한 번 세고 여기서도 한 번 센 거잖아. 똑같은 걸 2번 셌으니까 그걸 한번 빼야지 이걸. 맞아? 그래서 3, 6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총 2의 4제곱까지니까 그걸 한번 빼줘야 정확한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32, 64에다가 16 빼면 얼마야? 48가지. 그렇대. 48가지. 됐어?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이건 그냥 대놓고 계산한 거 한 경우인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도 되지. 이거의 반대 경우가 뭐야? 요 세 개의 반대 경우가 뭐야? 3 또는 6이 포함된다라는 거의 반대 경우. 3하고 6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 3과 6이 둘 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반대 경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3과 6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거를 찾아도 돼. 그걸 찾아서 전체에서 빼도 돼. 전체는 2의 6제곱이지. 그 중에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6제곱인데 그 중에서 3과 6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4제곱까지겠지. 그걸 빼도 마찬가지 똑같이 40분 나와.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너네가 이게 편하면 이걸 쓰면 되고 요게 낫다 하면 요거 쓰면 되고. 됐지?